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다시 20%대로 곤두박질 치며 그나마 어거지 지지층 결집으로 견인 유지해왔던 30% 초반대 지지율이 붕괴됐습니다. 아무리 지지층이라고 해도 더 봐줄 수가 없다는 의미로 해석되는데요. 골수 지지층마저 등을 돌리며 앞으로 20% 지지선 유지도 어려워 보입니다. MBC 취재진의 대통령 전용기 배제 방침의 영향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다시 20%대로 추락했는데요. 독단적이고 일방적이라는 부정적 이미지가 상승하면서 부정평가도 치솟았습니다. 엠브레인 퍼블릭, K-스탠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평가는 29%로 집계됐는데요. 반면 부정평가는 62%에 달해 긍부정평가 격차가 무려 33%포인트로 나타났습니다. 긍정평가는 2주 전 조사와 비교해 2%포인트 하락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10월 첫째 주와 11월 첫째 주 조사에서는 긍정평가가 30%대를 턱걸이로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MBC 취재진의 전용기 배제 방침의 영향으로 지지율이 떨어졌는데요. 부정평가는 62%를 기록해 지난번 조사와 비교해 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긍정평가에서 돌아선 여론이 그대로 부정평가로 이동한 셈인데요. 긍정평가 요인으로는 공정하고 정의로워서가 27%로 가장 높게 나왔고, 이어 결단력이 있어서가 24%, 국민과 소통을 잘해서가 13%, 유능하고 합리적이어서가 11%, 약속한 공약을 잘 실천해서가 9% 등의 순으로 나타났는데요. 주목할 점은 결단력이 있어 항목은 지난번 조사와 비교해 4%포인트 급등했습니다. 이에 반해 약속한 공약 실천 항목은 4%포인트 낮아졌는데요. 같은 땅에 서서 같은 공기를 호흡하며 살면서 어떻게 이런 평가를 내리는지 저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계속해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맹목적, 추종, 더 나아가 집단 최면이 걸리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일 텐데요. 이걸 대체 누가 믿어준단 말입니까? 부정평가 요인으로는 독단적이고 일방적이어서가 36%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는데요. 이어 경험과 능력이 부족해서 31%, 적합하지 않은 인물을 고위직에 기용해서가 13%, 통합 협치의 노력이 부족해서 7%, 정책 비전이 부족해서가 7%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독단적이고 일방적 항목은 지난번 조사와 비교해 7%포인트 급증했으며 경험과 노력 부족은 7%포인트 급락했는데요. 국정운영 신뢰도 조사에서는 신뢰한다 33%, 신뢰하지 않는다 62%로 집계됐습니다. 12구 참사의 국정조사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55%가 필요하다고 답했는데요. 필요하지 않는다고 답한 비율은 41%에 그쳤습니다. 또 MBC 취재진의 대통령 전용기 배제와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65%가 취재기회 박탈하는 부적절한 조치라고 답했는데요. 왜곡 편파 보도 방지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응답한 비율은 28%에 그쳤습니다. 이 정부가 과연 여론조사를 보기는 하는 걸까요? 이러고도 국정운영을 잘하고 있는 겁니까? 나라 꼴이 6개월 만에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번 조사는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이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국민 여러분,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보다 더 내일이 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저는 비록 대선에서 졌지만 승리한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께서 정말 성공하길 바랬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정말로 미래가 점점 더 암울하게 느껴집니다. 도와줄 일보다는 막을 일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소위 견제와 협력 둘 중에서 협력할 사안들은 거의 없고 견제할 사안만 늘어나서 앞으로는 더 강한 야당이 필요하겠다. 강하고 유능한 정당으로 윤석열 정부의 폭주와 대행을 꼭 막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를 어떻게 견제할 것이냐에 있어서 방법들은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다만 우리한테 주어진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느냐의 문제일 겁니다. 이런 퇴행에 대해서 저는 우리가 가진 권한을 최대치로 행사할 필요가 있다. 필요하다면 탄핵이라도 해야 된다. 장관 탄핵도 우리가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타깝게도 정말로 미래가 점점 더 암울하게 느껴집니다.
도와줄 일보다 막을 일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소위 견제와 협력 둘 중에 협력할 사안은 거의 없고 견제할 사안만 늘어나서 앞으로 더 강한 야당이 필요하겠다. 강하고 유능한 정당으로 윤석열 정부의 폭주와 퇴행을 꼭 막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를 어떻게 견제할 것인가에 있어서 방법들은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다만 우리한테 주어진 권한을 최대한 행사하느냐의 문제일 겁니다. 이런 퇴행에 대해서 저는 우리가 가진 권한을 모든 권한을 최대치로 행사하겠다. 가능하면 탄핵이라도 해야 한다. 지난 8월 23일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 발언입니다. 이 대표는 말뿐인 그런 정치 지도자가 절대 아니죠. 그래서 주어진 모든 권한을 제대로 행사해 윤석열 정부의 폭주와 퇴행을 막는데 민주당의 모든 역량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내년도 예산안인데요.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윤석열 정부의 예산을 삭감하고 예산 편성을 삭제 처리하고 있는 거죠.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 여야 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예산 심의 시한인 11월 31일 2주가량 앞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실 관련 비용을 포함한 윤석열표 예산을 대거 드러내고 있는데요. 국힘당은 통상 여당에게 유리할 것으로 인식되는 예산안 심사마저 과반인 169석 의석을 앞세운 야당에게 주도권을 뺏긴 모양입니다. 민주당은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 기금심사 소위원회에서 대통령 앞 용산공원 조성사업 예산 303억 7,800만 원에 대한 전액 삭감을 단독 의결했는데요. 앞서 문화체육관광위가 청와대 개방 활용 예산인 59억 5천만 원을 감액했고 외교통일위원회 예산 소위가 외교부 장관 연회장소 마련 예산 21억 7천만 원을 감액하는 등 대통령실 이전 관련 예산 손보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중점 정책 예산도 같은 처지인데요. 국토위 예산 소위는 이날 분양주택 융자 예산안 1조 1393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국토교통위는 애초 임대 중심에서 분양 중심으로 부동산 정책을 전환하겠다며 관련 예산을 1조 원 넘게 늘렸지만 민주당은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 예산은 깎고 분양주택 융자를 늘리는 건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예산도 6억 300만 원 전액 삭감됐는데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표 정책인 지역사랑 상품권 예산이 행안위 예산 소위에서 민주당 주도로 7,050억 원 증액된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준예산은 새로운 회계년도 개시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했을 때 전년도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는 제도입니다.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단 한 번도 시행된 사례가 없는데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강경 대응에 따른 결과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뿌린 대로 거두어 가는 셈인데요. 다시 한번 지난 8월 이재명 대표가 한 말을 되돌려드립니다. 무엇이 문제이고 왜 이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 윤석열 대통령과 국힘당은 반성하고 또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보다 더 내일이 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저는 비록 대선에서 졌지만 승리한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께서 정말 성공하길 바랬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정말로 미래가 점점 더 암울하게 느껴집니다. 도와줄 일보다는 막을 일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소위 견제와 협력 둘 중에서 협력할 사안들은 거의 없고 견제할 사안만 늘어나서 앞으로는 더 강한 야당이 필요하겠다. 강하고 유능한 정당으로 윤석열 정부의 폭주와 퇴행을 꼭 막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를 어떻게 견제할 것이냐에 있어서 방법들은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다만 우리한테 주어진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느냐의 문제일 겁니다. 이런 퇴행에 대해서 저는 우리가 가진 권한을 최대치로 행사할 필요가 있다. 필요하다면 탄핵이라도 해야 된다. 장관 탄핵도 우리가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